관계사 계속적 용법이란 것은 이제 컴마가 있는 거예요. 컴마가 이렇게 컴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면 1번은 전체가 한 문장이죠. 전체가 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어떤 것? 뉴욕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공부하는 아들. 근데 2번은 두 문장이죠. 그럼 어떻게 쓰게 되냐면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이 뉴욕에서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은 우리나라 말로 뉴욕에서 공부하는 한 명의 아들이니까 한 명의 아들보다 더 많을 수 있죠. 2번은 아들이 한 명 있고 그 아들이 공부하는 것이니까 예, 한 명으로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전체가 아니죠. 얘는 전체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 차이가 있는데 실은 이제 컴마를 언제 찍냐면 자, 적어봐. 설명이 필요 없는 고유명사가 나오면 컴마를 찍어서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봐라. 어제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 후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됐습니까? 어떤 것 그것은 내가 바라던 것. 맞죠? 또 어떤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someone이나 something이나 someplace는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이 끝나면 되게 답답할 거 아니야, 그렇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 어떤 사람인데 네가 그 옛날에 말했던 사람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someone에서 말이 끝나면 이상하니까 someone 다음에 who로 뒤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someone who you saw the other day. 그러면 네가 그저께 봤던 남자를 또 만났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someone에서 말을 끝내면 안 되니까 뒤에서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근데 이때는 고유명사 즉 자,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그죠? 어떤 장소가 있어요. 이거 설명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미 사람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써? 그때는 컴마를 찍고 한 번 더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대수는 안 돼요. 뭐 다음에 컴마 다음에 대수 못 씁니다. 그래서 의미상 차이는 밑에처럼 있습니다. 의미상 차이는 컴마를 찍고 안 찍고 의미상 차이는 그렇게 있고 컴마가 있으니까 잘라버려야 되니까 앞에가 한 명 있고 끝났고 뒤에가 의사가 됐기 때문에 또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런 의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컴마를 찍을 때는 언제 찍냐면 아까처럼 설명이 필요한 someone 같은 단어는 뒤에서 who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설명이 필요 없는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굳이 알려면 컴마를 찍고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계속적 용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실은 이제 별게 아니고 컴마 다음에 대시 안 나온다는 거 말고는 거의 안 나옵니다. 별 의미가 없는데 한 챕터로 뺀 이유를 모르겠네요. 중학교 때는 계속적 용법의 의미를 물어보게 되는데 항상 말했다시피 중학교 때는 뭐 물어본다고? 뜻이 뭐냐 물어보는데 그것을 한글로 해석해보라는 문제가 안 나오니까 다른 영어로 바꾸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컴마 다음에 뭐가 나오면 who나 위치나 when이나 where가 나오면 이걸 두 단어로 바꾸보라고. 어떻게? 이 컴마는 어떻게? 접속사로.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대명사로. 이렇게 바꾸라는 것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낸 거 못 봤어요 솔직히. 접속사는 말 그대로 앞문장과 뒷문장의 해석이나 의미에 따라서 결정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He gave me some chocolates. 그 사람이 나한테 초콜릿을 줬는데 which 그 초콜릿은 이러면 되겠죠? 내가 바로 먹었어. 아유 참 바로 먹었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었을 수 있냐면 그 사람한테 초콜릿을 줬는데 그리고 내가 먹었어요 초콜릿을 이렇게 바꿔 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 She lent me some books.
여자가 나한테 책을 빌려줬는데 which 그 책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 빌려줬는데 하지만 재미없었다 이런 식으로 바꿔보라서 뭐 풀어서 보란 얘기죠. I telephone Rod. 나는 로드한테 텔레폰 했는데 로드가 후 누구냐면 전화를 했어요. 내가 나갔을 때 이런 말이죠. 그럼 이것도 풀어서 보면 후를 어떻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화했기 때문에 등등으로 풀어서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밑에를 찰고 3번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적으면 돼. 아이고 깜짝아. 아, 네 그렇군요. 네. 커마다음 위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앞에 있는 명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문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게 문장은 사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로 받겠죠. 후는 못 받고. 밑에 볼게요. It snowed on Christmas Eve.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내렸어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잘 봐. 자,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대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눈이 온 것을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받는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자, 문제가 의미가 없으니까 좀 빨리 해볼게요. 아, 거의 풀 게 없네요. 자, D번만 하겠습니다. He went to the gym, which was called. 짐이라 말은 여러분 체육관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헬스클럽을 짐이라고. 헬스클럽은 우리나라 말이고 영어를 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짐에 갔는데 그 짐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고. He gave flowers which made her happy. 플라워가 S가 붙어 있으니까 day로 써야 돼요. Everyone has Danny who is very rude. Because. 자, 어렵지 않으니 위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마 다음에 대수는 못 쓰고 컴마 다음 위치는 앞문장 전체도 받을 수 있다는 것 빼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1번) few라는 단어 밑줄. a few는 조금 있는 걸 말하고요. 어가 없는 few는 거의 없다. 그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자기하고 그 사람과 동의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2번 이 호텔이 좋은데 그 호텔은 이렇게 되죠. 3번 총 197년에 만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되죠. She went to the theater. 그 사람이 극장에 갔는데 극장이 자 이거는 둘 다 되네. 극장은 사람이에요, 사고 위치도 되네. 극장은 시간이고 장소예요. 네, 이거 두 개 다 되네요. 이거 구별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I got the present.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은 그 사람이 아일랜드에 갔는데 어디냐면 2002년에 갔는데 그 사람이 브라더가 있는데 어색한 부분입니다. 컴마 다음에 대해서 무조건 틀립니다. I went to the zoo. 자, 이것도 지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때는 제임스가 사람이니까 네, 실제로 제임스처럼 대명사 즉 고유명사가 나올 때 컴마 다음에 찍고 이렇게 후나 휴치를 쓰는 경향을 볼 수 있죠. 지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통째로 이게 나와서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죠? 이거를 해야겠네요. 이거는 단방에 할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 때 시험에 나오는데 특히 더 잘 나오는데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구별입니다. 이를테면 학교가 있는데 학교는 사물이죠? 학교는 장소입니까? 네, 두 개 다 되잖아요. 이걸 구별하는 걸 해볼게요. 먼저 관계대명사를 생각을 해보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가 있었고 뒤에 뭐가 나오고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오고 똑같은 명사를 찾아서 없앴죠. 네. 그죠? 똑같은 명사를 찾아서 없애서 이 자리에다가 호나 휘치나 대를 쓰는 게 관계대명사였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어떻게 나와야 오냐면 뒤에 명사가 빠져야 되겠네. 네. 이걸 선생님들이 불완전한 구조라고 부르십니다. 이를테면 학교, 어떤 학교? 우리 집과 가까운 학교. 됐어요? 네. 학교, 어떤 학교? AR.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학교. 자, 그러면 1번에 A번 문장, B번 문장이라고 하면 1번은 뭐가 빠져 있고 주가 빠지고 동사만 있죠? 네. 2번 문장은 주어 동사 빠지고 목조가 빠져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뒤에 빠지는 단어가 있으면 그때는 who나 which라는 관계 대명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 부사는 빠진 명사가 없고 완전한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교는 학교인데 어떤 학교? 내가 3년 동안 공부한 학교. 학교는 학교인데 어떤 학교? 내가 만났어요. 첫사랑을. 말이 되게 이상하긴 하지만 요새 중학생들도 학교에서 연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광덕중학교를 제외하고 네. 광덕중학교 안에서 연애하면 되게 징그럽겠네요. 그러지는 못하니까. 네. 이 구별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냐면 관계대명사가 뒤에 불완전하고 관계부사가 뒤에 완전하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위치가 무엇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무엇이라는 명사가 뒤에 빠지면 됩니다. 웬이나 회원은 무슨 뜻이죠? 언제 어디서라는 뜻이죠? 그럼 언제 어디서 누가 했다 무엇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네. 뭐면 알겠어? 언제 어디서 누가 했다 무엇을.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두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는 단어가 뒤에 빠져야 되고 위치가 나오면 회녀나 회원은 언제 어디서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했다 무엇을 그러니까 빠지는 명사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번에 4번에 시어터는 사물이니까 휘치도 되고 시어터는 장소니까 효도 되죠. 그런데 조동사 목적 완벽하니까 네요. 휘치가 되려면 휘치가 무엇이라는 뜻이고 휘치가 앞에 있는 시어터를 가리키니까 시어터라는 단어가 뒤에 빠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10번 2번. 네 10번에 2번이죠. 주는 동물원이니까 사물도 되고 휘치도 되죠. 그래서 주는 동물원이니까 장소도 되니까 효도 됩니다. 그런데 뒤에 조동사 목적 완벽하니까 왜요? 휘치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어? 됐어요? 고등학교 때 되게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 특히 그래서 한번 언급은 되었으니 이따가 문제를 푸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끝.